민수 오빠, 당신 부인 몰라도 돼. 나만 사랑하면 돼.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그 충격적인 말. 과연 누가 한 말일까요?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살 태수 할아버지입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온 은퇴 교사죠. 충청도 시골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매달 한 번씩 서울에 사는 딸 지연이와 손녀 서연이를 만나러 올라가십니다. 이번에도 손녀의 돌잔치를 위해 야간 고속버스에 몸을 맡기신 태수 할아버지. 가방 속에는 돌아가신 아내가 손녀를 위해 아껴둔 금반지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셨어요. 하지만 그 버스 안에서 태수 할아버지는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말이죠. 내가 지연이를 이렇게 배신하냐? 과연 태수 할아버지는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손녀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때로는 어른이 된다는 것이 이런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의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고요한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단층집 마당에서는 태수가 호미를 들고 상추밭을 돌보고 있었죠. 올해로 68이 된 태수는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이놈의 풀들이 또 이렇게 자랐네. 태수는 중얼거리며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도 이제 5년째였죠. 처음엔 혼자 사는 것이 막막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작은 텃밭을 돌보며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순자가 심었던 감나무가 여전히 푸른 잎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항상 여보, 이 감나무가 열매 맺으면 지연이 좋아할 텐데라고 말하곤 했었죠. 지연이는 태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38살이 된 지연이는 서울에서 결혼해 살고 있었고 작년에 예쁜 딸 하나를 낳아 태수를 할아버지로 만들어 주었어요. 손녀 이름은 서연이, 이제 막 돌이 지난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벌써 이 시간이네. 태수는 손목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손녀 서연이의 생일이었거든요. 지연이가 며칠 전에 전화로 아버지, 서연이 돌잔치는 따로 안 하고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할 거예요. 꼭 올라오세요라고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태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깔끔하게 씻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고 서연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금반지를 작은 상자에 담았어요. 순자가 살아있을 때 우리 손녀딸 생기면 이거 줘야겠다며 아껴뒀던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손녀 생일이야. 너도 함께 가는 거야. 태수는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태수는 가방에 선물을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터미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평소라면 낮 시간 버스를 타곤 했지만 오늘은 서연이 생일 상차림을 도와주려고
일찍 가기로 했던 터라 야간 버스표를 끊어뒀습니다. 아저씨, 서울 가는 버스 맞죠? 터미널에서 태수는 표를 확인하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타는 버스였지만 야간 버스는 처음이라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10분 후에 출발이니까 미리 타고 계세요. 태수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서연이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난달에 봤을 때보다 얼마나 더 자랐을까. 이제 걸음마도 제법 할 텐데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성실해 보여 다행이지. 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남편 민수는 회사원이었는데 성격도 온화하고 지연이를 잘 챙기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서울 사람이라 좀 냉정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태수를 친아버지처럼 따라주어서 고마웠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마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가방 속 선물 상자를 한 번 더 만져보며 내일 서연이가 기뻐할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버스 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에 빠져들었고 태수도 창밖을 바라보며 졸음과 싸우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나가면서 버스 안을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깜깜한 밤하늘 아래로 펼쳐진 도로는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버스는 그 위를 조용히 달려가고 있었죠. 태수는 가방 속 선물 상자를 다시 한번 만져보며 내일 아침 서연이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지연이가 전화로 서연이가 요즘 할아버지 하면서 찾는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기뻤죠.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손녀를 예뻐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아려왔어요. 창밖으로는 휴게소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서울까지는 아직 2시간 정도 더 가야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발한 이유는 지연이를 도와 서연이 생일상을 차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딸이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밤은 잊지 못할 거야. 태수는 처음엔 별 관심 없이 흘려들었습니다. 야간 버스에서는 간혹 이런 대화들이 들리곤 했으니까요.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 여행을 다녀오는 중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곧이어 들린 남자의 목소리에 태수의 귓바퀴가 쫑긋 서더니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미안해, 늦었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그 목소리는 분명히 민수였습니다. 태수가 3년 전 지연이의 결혼식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하면서도 약간 허스키한 톤,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 그리고 마리아라는 어미를 즐겨 쓰는 습관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태수는 민수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여러 번 있었기에 그 목소리를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태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려고 했지만 좌석 등받이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로는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죠. 괜찮아요. 기다리는 것 좀 뭐예요. 당신 보려고 이렇게 먼 곳까지 온 건데.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30 정도로 들렸고 말투가 상당히 다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가 분명히 지연이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마워. 이런 시간까지 나와줘서. 집에서는 뭐라고 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태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영화 본다고 했어요. 어차피 늦게 들어가도 별말 안 해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는 민수와 몰래 만나고 있는 사이였고 집에 있는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이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당신 생각하면 잠도 안 와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친밀해졌고 태수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민수라고 확신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민수와 목소리가 비슷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회사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지? 요즘 소문이 빨라서. 당연하죠. 저도 조심스러워요. 혹시나 해서 다른 노선 버스 탔어요. 태수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꽉 붙잡고 있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불륜 관계였고 그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만나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모르지? 요즘 어때? 민수의 다음 말에 태수는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지연이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뒷자리에 앉은 남자는 분명히 자신의 사위 민수였고 자신의 딸 지연이 모르는 채로 다른 여자와 미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육아 때문에 정신없어 하더라고요. 아이가 밤에 자주 깨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여자의 대답을 들은 태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손녀 서연이를 돌보느라 지친 딸을 뒤로 하고 민수는 다른 여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는 지연이가 출산 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피곤한 목소리로 아버지, 애 키우기 정말 힘드네요 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미안해. 집에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당신이 있어도 잘 못하잖아요.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태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농담거리로 만들고 있다니. 태수는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태수의 마음도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서연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는 길인데 이런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다니.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태수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30년간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던 태수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 대화의 내용,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태수의 직감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뒷자리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태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귀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태수만 혼자 이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가방 속 서연이를 위한 선물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 순수하게 웃을 손녀의 얼굴이 떠오르자 태수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순자가 정성스럽게 아껴둔 금반지가 이런 상황에서 전해져야 한다니. 태수는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뒷자리에서 계속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가 귓속을 파고들었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확인하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억누르며 태수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뒤를 흘끗 돌아보았습니다. 버스 안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그 모습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뒷자리 창가에 앉은 민수였습니다. 평소 집에서 봤던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지연이가 사준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죠. 그리고 민수 옆에는 29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겨 묶은 모습이 단정해 보였지만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연인의 그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민수의 왼손과 여자의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혀 있었고, 때로는 민수가 여자의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랜 연인들만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어요. 당신 정말 따뜻해요. 여자가 민수의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와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민수는 벌써 다른 여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도 그래. 너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민수가 대답하며 여자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태수는 그 장면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는 지금 집에서 혼자 서연이를 재우고 있을 텐데 민수는 이런 곳에서 다른 여자와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이게 무슨 꼴이냐? 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던 태수에게 이런 배신의 현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자신이 딸같이 여기는 지연이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어요. 우리 아이가 자꾸 밤에 깨서 힘들어요. 신생아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에게도 아이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자 역시 어디선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지연이가 요즘 너무 피곤해해서 미안할 때가 많아. 민수의 대답에 태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지연이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집에 있어서 도와주지 않고 이런 곳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여자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민수는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연이가 혼자 육아로 고생하고 있는 사이에 민수는 다른 여자를 위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는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다시 앞을 향해 돌아앉으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태수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두 눈이 크게 벌어지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버님? 민수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태수는 민수의 입모양으로 그 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버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태수와 민수는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여자와 잡고 있던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뭔가 작은 소리로 말한 후 급하게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수는 모든 것을 다 봤거든요. 여자는 민수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민수가 왜 갑자기 손을 놓고 멀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몸을 창 쪽으로 돌려버렸어요. 태수 역시 앞을 향해 돌아앉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민수도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태수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손녀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는 길에서
이런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민수와 눈이 마주친 이상, 이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뒷자리에서는 더 이상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민수가 여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을 것이에요. 버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태수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태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지연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민수와 직접 이야기해야 할까?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일을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어둠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울까지는 아직 1시간 반 정도 남아 있었어요. 태수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아침 서연이의 순수한 미소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지, 지연이를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가방 속 선물 상자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순자가 손녀를 위해 아껴둔 그 금반지가 이런 상황에서 전해져야 한다니. 태수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시간 정도 더 달린 후 버스는 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마이크를 통해 15분 휴식하겠습니다라고 안내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고 태수도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민수가 여자와 함께 내릴까 아니면 버스 안에 그대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게소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붐볐습니다. 야간 버스 승객들과 화물차 운전사들이 저마다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태수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휴게소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수가 여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거리를 두고 걸었지만 태수가 보기엔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태수를 찾는 듯 했어요. 태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직접 민수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는 민수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민수야. 태수가 민수를 부르자 민수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여자는 민수 옆에 서 있었는데 태수를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분명히 민수로부터 뭔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평소의 자연스러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태수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30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수없이 만나봤던 태수는 이럴 때일수록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이어 뻔뻔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태수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버님, 오해 마세요. 이분은 그냥 회사 동료일 뿐입니다. 민수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심지어 약간의 미소까지 지으며 마치 태수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내가 방금 전까지 너희 둘이 하는 말을 다 들었어. 태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되었지만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정말 회사 동료 사이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게 된 거예요. 민수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오히려 태수를 향해 왜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죠?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는 민수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연인 사이의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고 있었는데도 회사 동료라고 우기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수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여자는 이 시간 내내 불안한 듯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민수와 태수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끼어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수를 쳐다보며 어떻게 하지? 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민수는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회사 동료라고 하는 거냐? 태수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민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한다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아버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심지어 억울하다는 표정까지 지으며 자신이 누명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태수는 그 순간 폭발할 뻔했어요. 30년간 아이들에게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쳐 왔는데 자신의 사위가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주먹을 불끈 쥐며 민수를 호되게 꾸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못했어요. 지연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큰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소문이 날 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지연이가 상처받을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지연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을 텐데 갑자기 이런 일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어린 서연이까지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정말 오해해요.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민수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여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말에 동조하는 척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버스 운전기사가 휴게소 방송으로 출발 준비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버스로 돌아가 주세요라고 안내했어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도 부족했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서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계속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태어난 척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제 서울까지는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지연이와 서연이를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태수는 진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에게 사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태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게소를 떠난 후 버스는 다시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까지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도로 표지판에는 서울까지 40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휴게소에서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의 뻔뻔한 거짓말, 그리고 여자의 불안한 표정. 모든 것이 태수에게는 확신을 주고 있었어요. 저 두 사람은 분명히 불륜 관계였고 단순한 회사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을 생각했어요. 서연이의 환한 미소, 지연이의 반가운 인사, 그리고 민수의 거짓된 웃음. 이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 텐데 태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뒷자리에서는 휴게소 이후로 한동안 조용했어요.
아마 민수가 여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당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긴장감도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오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휴게소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애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 집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민수가 대답했어요. 태수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지연이와 서연이가 있는 집이 스트레스라니. 자신이 만든 가정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민수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 오빠는 정말 힘들겠어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여자가 민수를 위로하는 목소리였어요. 태수는 민수 오빠라는 호칭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결혼한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니. 그래서 너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 너만이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것 같아. 민수의 달콤한 말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에게는 절대 해주지 않을 그런 말들을 다른 여자에게는 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 오빠, 당신 부인 몰라도 돼. 나만 사랑하면 돼. 여자의 다음 말에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를 부인이라고 부르며 마치 방해가 되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다니. 그것도 지연이의 친아버지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태수는 견디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놈이 지연이를 이렇게 배신하냐? 태수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조용했던 버스 안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태수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잠들어 있던 사람들도 갑작스러운 소리에 깨어났어요. 운전기사도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며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민수는 태수의 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평소에 침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민수를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민수가 태수에게 속삭였지만 태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동료라고 거짓말하더니 이게 회사 동료 사이에 할 말이냐? 태수가 계속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들 무슨 일이래? 가족끼리 싸우나 봐 하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여자는 이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는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여자를 말리려 했지만 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민수 씨와 2년 전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승객들도 이 고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느꼈던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여자의 고백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2년 전부터라는 말에 태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연이가 임신했을 때부터라는 뜻이었어요. 서연이를 가졌을 때부터 민수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전부터?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만난 게 그때였어요. 민수 씨 부인이 임신하셨을 때.
여자의 고백에 태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지연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남편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했을 때, 민수는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여자의 고백을 막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이 충격적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내일 아침 지연이와 서연이를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지,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자가 아껴둔 금반지가 든 가방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서울까지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여자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버스 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승객들은 이 가족의 사적인 문제에 끼어들기 어려워하며 조용히 있었고, 태수는 여전히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2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태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들어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체념한 듯한 어조였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연이와는 정말 정이 식었습니다. 민수의 말에 태수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어요. 정이 식었다니, 그런 말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지연이는 결혼 후에 너무 변했어요. 예전에 활발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아이 때문에 저한테 관심도 없어졌고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마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는 모르냐? 지연이가 변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연이가 출산 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태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피곤한 목소리로 힘들다고 했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님,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어떻게 억눌러요? 민수가 애써 태수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태수의 분노만 더욱 키웠습니다. 사랑하는 감정? 그래, 너는 지연이를 사랑했던 적이 없구나. 결혼할 때 뭐라고 약속했어?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했잖아. 태수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3년 전 결혼식에서 민수가 했던 맹세가 생각났습니다. 지연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평생 지키겠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버님, 그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하지 않겠어요? 민수가 변명을 계속했어요. 태수는 그런 민수를 보며 실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이 식으면 책임도 버리냐? 그게 내 딸의 아버지란 놈이 할 짓이냐? 태수가 치를 떨며 외쳤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순수한 아이가 이런 아버지를 두고 자라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서연이는 너의 피를 나눈 딸이야. 그 아이에게는 내가 전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태수의 말에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서연이 이야기가 나오자 민수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사랑해요. 정말 예쁘고요.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그 말은 더욱 태수를 화나게 했어요. 별개의 문제라니, 가족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다니. 별개의 문제,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가족이라는 게 뭔지, 책임이라는 게 뭔지. 태수는 30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가정을 봐왔어요. 행복한 가정도 있었고, 불행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처럼 이렇게 무책임한 아버지는 처음 봤어요.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도 이 대화를 들으며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태수에게 동조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은 민수를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여자는 이 시간 내내 울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간간히 민수를 쳐다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민수는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버님, 저희도 정말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어요. 지연이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모순이었습니다. 상처 주고 싶지 않으면서 바람을 피우다니.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고? 그럼 지금 지연이가 이 사실을 안다면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 태수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지연이가 알게 된다면 엄청난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때 태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분노 속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사실을 딸에게 알리면 지연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연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서연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연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어요. 태수는 갑자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민수의 잘못은 분명했지만 그 잘못을 폭로하는 것이 과연 지연이와 서연이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태수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물었어요. 살아있다면 순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딸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순자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태수는 지연이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 오늘 참 재미있었어 라고 말하던 활발했던 딸의 모습. 결혼식 날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했던 모습. 서연이를 안고 환하게 웃던 엄마로서의 모습. 모든 기억들이 태수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민수에 대한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딸과 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내가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태수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30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항상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해왔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이제 서울 외곽에 도착해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터미널에 도착할 것이고, 그러면 각자 자신의 길로 흩어질 것입니다. 태수는 가방 속 서연이를 위한 선물을 만져보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순자가 아껴둔 그 금반지처럼 이 상황도 소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어요. 터미널은 야간 버스들과 일찍 출발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터미널 대합실에는 각자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무겁게 느껴졌고 마음은 더욱 복잡했어요. 이 몇 시간 동안 겪은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여자도 버스에서 내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걸었지만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계속 울먹이고 있었고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앞만 보며 걸었어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각자의 길로 헤어져야 할까? 아니면 민수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 하지만 태수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태수가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여자도 함께 멈춰섰어요.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하자. 태수의 말에 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여자에게 먼저 가라는 눈짓을 했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터미널 밖으로 사라졌어요. 태수와 민수는 터미널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서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평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냐? 태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노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차분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감정적인 폭발과는 달리 지금의 태수는 냉정했어요.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우연히 시작된 일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민수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태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우연이라는 말로 2년간의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지연이와 결혼할 때 뭐라고 맹세했는지 기억하냐? 태수가 물었어요. 3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연이와 정장을 차려입은 민수가 서로의 손을 잡고 맹세하던 그 순간 말이에요.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항상 같겠어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그 말은 더욱 태수를 실망시켰어요. 결혼 맹세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다니.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책임도 변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연이의 남편이고 서연이의 아버지야.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간 교사로 살아오면서 항상 강조해온 것이 바로 책임감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오늘 밤 본 걸 지연이에게는 당장 말하지 않겠다. 태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정말이세요? 민수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태수의 다음 말을 듣고 다시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태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민수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얼마나 시간을 주시는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무 짧으면 성급할 수 있고 너무 길면 민수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어요. 한 달. 한 달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지연이에게 말하겠다. 태수의 말에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달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수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어요.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민수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터미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 채 태수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처참해 보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분들 무슨 일이래? 아들이 잘못한 게 있나 봐 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본다. 태수가 민수에게 말했지만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다시는 정말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태수는 싸늘한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기회는 지연이가 줄 것이다. 나는 내게 더 이상 사위로서의 존경을 하지 않는다. 태수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위로서의 존경을 잃는다는 것은 가족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도 지연이를 사랑하고 서연이를 사랑해요. 민수가 애절하게 말했지만 태수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랑한다면 왜 배신했어? 사랑한다면 왜 다른 여자와 2년씩이나 바람을 피웠어? 태수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어나. 그리고 내가 선택해. 가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잃을 것인지. 태수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민수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터미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터미널의 차가운 바닥이 무릎을 아프게 했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태수는 터미널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지연이의 집까지는 택시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며 태수는 내일 아침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이의 순수한 미소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지, 지연이를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태수는 지연이가 사는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태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딸의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여전히 순자가 아껴둔 금반지가 들어있는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딩동. 태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지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지연아, 아빠야. 아빠, 벌써 오셨어요? 잠깐만요. 문이 열리자 지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수를 맞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순수한 미소였어요. 아빠, 일찍 오셨네요. 저희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서연이가 어젯밤에 자꾸 깨서. 지연이는 머리를 대충 묶고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디 있니?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사에 갔어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급한 일이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지연이의 대답을 들은 태수는 안도했어요. 민수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연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태수를 보자 서연이는 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서연이 할아버지 왔다. 태수가 서연이에게 다가가자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태수의 품으로 달려왔어요. 아직 걸음마가 서툴러서 중간에 한 번 넘어졌지만 곧 일어나서 다시 태수에게 왔습니다. 태수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어요. 포근하고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서연이의 눈을 보고 있으니 어젯밤의 무거운 기억들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아이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태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순수한 아이만큼은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서연이 선물 준비하셨어요? 지연이가 물었어요. 태수는 가방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응, 할머니가 서연이 위해 아껴두신 거야. 엄마가 정말 손녀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그럼 순자 할머니가 하늘에서 우리 서연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태수는 서연이의 작은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서연이는 반짝이는 반지가 신기한지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민수는 순간 경직됐지만 곧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태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민수를 사위로 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연이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지연이만 모르고 평소처럼 밝게 이야기했지만 태수와 민수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생일상 정말 예쁘게 차렸네. 태수가 지연이를 칭찬했어요. 민수가 많이 도와줬어요. 케이크도 사오고 장식도 함께 했고요. 지연이의 말에 태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수가 집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태수는 지연이와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괜찮다.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아빠는 만족해. 저녁 시간이 되자 태수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지연이와 서연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소중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비밀을 안고 있다는 것이 괴로웠어요. 아빠, 다음 달에도 오세요. 서연이가 할아버지 너무 좋아해요. 지연이가 태수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집에 도착한 태수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어요. 순자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시작한 일기 쓰기였습니다. 태수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어요. 어른의 사랑은 때로는 침묵 속에서 가족을 지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 서연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깨달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침묵이라 할지라도. 태수는 일기를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며 태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서연이의 순수한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태수는 어떤 고통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